안녕하세요. 이번 겨울 계절학기 생물물리를 담당하게 된 주철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델프트 공과대학,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에 재직 중이고요. 이화여대는 물리학과에서 석좌 교수로 올해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화여대 생물물리 강좌 개설이 안 되었다고 들었었는데요. 이번 계기로 생물물리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 강좌 소개에 앞서서 생물물리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자면 사실 단순합니다. 물리학을 이용해서 물리학을 생물의 현상에 적용하는 분야죠. 근데 사실 물리학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화학, 수학,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바이오 피직스는 다양한 분야가 접목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물리 자체는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특정하게 정의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생물물리는 굉장히 많은 수식을 푸는 분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수식을 풀긴 풉니다. 하지만 아주 이렇게 디테일한 수식을 푸는 생물물리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또한 이 강좌에서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거는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생물물리적인 직관력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직관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은 예를 들어서 DNA가 주어졌을 때 이 DNA의 너무 그 아주 자세한 원자적 구조, 원자적인 현상까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그 크기, 모양, 시간, 에너지 등등을 추상화해가지고 이 선택적 추상을 한 다음에 물리학에서 배웠던 order of magnitude analysis, 그러니까 어, 대충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dimension analysis에서 확인적을 한 다음에 정량화를 해가지고 어, 직관력을 키우는 게 바로 그게 이 강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추상화의 대표적인 예는 런던 기차역 지도인데요. 이제 런던 기차가 처음으로 이제 런던 서브웨이, 그러니까 지하철이 처음으로 개설됐을 때 이런 식으로 지도를 그렸는데 너무 현실적이다 보니까 정보는 많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전기 쪽을 전공하셨던 이제 해리 백이라는 분이 전기 회로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런 식으로 단순을 했죠. 지하철역 간의 거리가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사람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작업을 이제 이 강좌에서 할 거예요. DNA 경우에는 이런 원자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아닌 훨씬 단순한 수준에서 이해를 해서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여기는 생물물리 아니지만 분자생물학에서는 AGCT 네 개의 글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고 단백질이 붙는 거에 관심 있다. 붙고 떨어져나가는 방법에 관심 있으면 이걸 투 스테이트 프로블럼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DNA의 미케닉스에 관심 있으면 DNA를 1차원적인 물질로 바꾼 다음에 전하를 붙여서 어떤 식으로 어, 행동하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또는 스프링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DNA가 아주 긴 경우에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이제 랜덤, 무작위적인 걷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과정을 이제 단백질 그리고 세포, 특히 박테리아, 이콜라이, 대장균을 대상으로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물도 추상화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개념들을 만나게 되는데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교재 하나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교재를 쓸 텐데요. 세 가지 책을 다 쓸 필요는 없고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온라인으로 챕터 몇 개를 뽑아서 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책은 이제 생물물리에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Physical Biology of the Cell. 인트로덕션 소개 개론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생물물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처음 몇 개 챕터를 읽으면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몇 개 챕터를 쓰는데 책이 좀 대학원생 위주로 써가지고 약간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택적으로 어디 읽으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케닉스 모터 프로틴이 또 굉장히 고전적인 책인데요. 저희가 모터 프로틴을 다양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서론이 달려 있어서 그 부분을 쓸 테고, 수식이 좀 필요한 부분은 Biological Physics 책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이제 3주 하게 되는데 세 가지 주제입니다. Mechanics, Random Walk, Statistical Mechanics. 미케닉스는 이제 클래시컬 미케닉스, 물리학에서는 클래시컬 미케닉스의 와 사실 동일한데요. 하지만 물리학에서는 피스커시티를 꽤 많이 드라이브 포스를 무시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생물 물리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피스커시티가 어디서 오느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랜덤웍을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통계물리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미케닉스에서는 빔 시어리, 비스커시티, 드래그 포스 다루고 레이놀드 넘버를 다룰 텐데 물리학 전공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좀 생소할 거예요. 이거는 머티리얼 사이언스에 가까운 거라서 이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더 미시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이런 피스커시티가 어디서 온 거냐? 그거를 이제 랜덤어 무작위적 걷는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이걸 수식적으로 표현한 게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이죠. 그리고 폴리머 피직스는 얘랑 상관없지만 사실 똑같은 랜덤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계 물리인데요. 이 부분은 물리학을 배우신 분들은 좀 너무 쉬울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생물에 적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만약 성경에 있다. 그러면 엔트로피를 소개를 하고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파티션 펑션,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설명한 다음에 멤브레인 포텐셜로 해서 이 강좌를 끝내드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이제 총 15일 중에 14일 할 거고요. 하지만 유럽식으로 하려고 해서 수업의 양을 많이 하지 않고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7번의 수업이 있고요. 이 연습에서는 이제 숙제를 여러분한테 주고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같이 풀고 조교조가 같이 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채점을 받는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를 배울 건데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울 텐데 파이썬을 이제 렉처 4에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연습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언어를 하면 이제 약간 두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 강좌를 이미 제가 학부생을 대상으로 몇 번 해봤거든요. 프로그램 언어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와서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인트로덕션 해주고 그 다음에 연습을 연달아 함으로써 조교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짝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의 짝을 맞춰서 같이 연습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전혀 경험이 없으셔도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수업은 캠퍼스에서 하고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줌으로도 중계를 하고 녹화한 걸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습은 100% 줌으로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조교들이 다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이 사항이 없죠. 근데 이제 시차 문제가 좀 있거든요. 시차 문제가 있어서 수업 시간표는 이른 오후로 돼 있지만 조교들이 너무 새벽 일찍 일어나면 힘들기 때문에 늦은 오후에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저, 4명, 3명에서 4명의 조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거나 프로그램 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으면 바로 조교와 1대1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물론 언어는 영어로 하게 될 거고요. 뭐 여기까지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파이썬에 아주 자신 있다. 굳이 내가 4번의 세션을 보낼 필요 없다. 그러면 그 경우는 숙제만 하고 프로그래밍 숙제 하나만 하고 바로 참여 안 하셔도 되고 반대로 나는 생물학을 잘 모른다. 맨 첫 세션에 제가 손가락 가르칠 수가 없는데 거기 인트로덕션 투 몰리큘러 바이올로지 할 거고요. 그 내용이 모자라다 싶으면 추가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강좌 전체적인 윤곽이고요. 뭐 여기까지만 이제 보셔도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수업 내용을 살짝 보고 싶다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보시면 됩니다. 첫 강좌는 아주 간단하게 어떤 숫자를 다루고 노느냐 저희가 가지고 다루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물리학에서 이제 thermal fluctuation을 얘기할 때는 KBT를 쓰죠. KBT, 볼츠만 컨스턴트 곱하기 온도인데
이제 생물학에서는 온도가 상온이기 때문에 항상 300 정도의 켈빈을 쓰고 이제 이걸 두 개를 곱하면 작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는 되게 일렉트론 볼트를 쓰죠. 생물 물리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이걸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피코뉴턴 나노미터를 쓰면 더 좋은데요. 그 이유는 이런 움직이는 단백질, 여기 지금 애니메이션이 안 되고 있는데 움직이는 단백질들이 크기가 되게 나노미터고 움직이는 스텝도 나노미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을 움직일 때 쓰는 에너지가 ATP거든요. ATP 분자 하나가 대략 20에서 25 kBT의 에너지를 내는데 그 에너지를 U 단위로 바꾸면 100 피코뉴턴 타임스 나노미터가 됩니다. 이런 단백질이 1나노미터 스텝으로 움직인다 치면 최대 100 피코뉴턴 힘을 낼 수 있는 거고 10나노미터 단위로 움직이면 10 피코뉴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산수가 되죠. 그래서 생물 물리 분자의 세계에서는 나노미터, 피코뉴턴의 단위를 쓴다. 이런 감을 일단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농도는 어떨까? 농도를 한번 같이 계산해 보죠. 박테리아 대표적인 게 이제 대장균이죠. 대장균의 크기는 대략 마이크로미터거든요.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크기에 하나의 분자가 있으면 농도가 얼마일까? 분자 하나 나누기 이콜라이의 부피인데요. 하나가 있는 걸 농도로 계산하는 게 좀 개념이 이상하지만 뭐 몰이라는 유닛 자체가 단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6 곱하기 10의 23분, 3승분의 1 몰이라고 할 수 있고 박테리아는 1마이크로미터 사이즈 크기의 고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정육면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생겼지만 대략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으면 나노몰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자 세계 세포 세계에서는 대략 나노몰라 농도를 쓰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경우 하나만 있는 특이한 경우인데 세포는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단백질로 꽉 차 있는데 빈틈이 없습니다. 단백질 사이 간의 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각각이 대략 20나노미터씩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경우 저렇게 화살표 쭉 가보면 대략 우리가 예상했던 1나노몰라에서 아주 먼 10의 5승 나노몰라 즉 거의 마이크로몰라 농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감을 잡아가는 작업을 강좌 이제 내내 할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맡는 부분이고 이제 나머지 이제 조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배우고 숙제를 같이 하는 그런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교는 이제 총 5명인데 그중에 4명만 사진이 있는데요. 리사, 엔리카, 페레나 그리고 한국 분인 김세영 박사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동영상이니까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기를 마치도록 하지요. 이 강좌를 통해서 생물물리의 입문도 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고 나중에 이제 이력서에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프로그래밍 파이썬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또 조교들과 얘기하면서 영어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조교들이 학부생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3, 4학년 학부생이니까 부담 없이 같이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3가지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